거대한 댐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어. 댐 붕괴 시작과 기밀을 알게 된 기자는 인명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데 터키의 수석 기술자는 한국의 기술 협조를 얘기하는데요. 기자는 한국의 기술력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과연?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초 이스탄불 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영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타디우스 호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듣게 된 이야기는 상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모든 건 아주 추운 겨울날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구시가지 근처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으로 손을 녹이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몇몇 현지분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분들께서는 수년간 있어온 거대한 댐, 산사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이 댐은 단지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터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의 물줄기를 조절해 많은 도시와 마을에 물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이상해진 모양이었어요. 현지분들께서는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댐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속삭이셨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터키엔 똑똑한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뭘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리 없다는 약간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터키 전문가들이 항상 능력을 발휘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문들이 그냥 평범한 소문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제가 휴대폰과 컴퓨터로 어디를 보든 산사댐에 관한 게시글과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댐의 약점을 암시하는 짧은 메시지와 이미지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그 게시글들이 나타나자마자 거의 즉시 삭제되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만 같았어요. 게시된 지 몇 초 만에 한 메시지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의 마음에는 더 많은 의문만 남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이 이야기들의 평범한 소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산사댐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차가운 겨울 날씨와 긴장한 현지인들에 의해 과장된 근거 없는 소문인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댐 근처의 동네로 다가가면서 눈이 소복이 쌓인 이스탄불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칠 때 저는 상점 주인, 택시기사님, 그리고 강가에 모여있던 몇몇 어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며 댐 근처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와 갑작스런 수위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한 노신사께서는 제가 강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마치 물 자체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때 저는 이 소문들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들리는 말마다 두려움과 긴박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처음엔 터키 기술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이제는 어쩌면 그분들도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한 번은 한국 같은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를 무시했던 제 생각이 이제는 그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걱정에 찬 현지인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담고 댐 근처 벽에 남은 희미한 자국들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관찰을 거듭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신기하면서도 불안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질문. 한 질문이 금과 위험이라는 단순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에 점점 다가가게 해주었어요. 그날 늦게 공원 벤치에 앉아 댐의 실루엣 뒤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의견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터키가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때로는 강력한 나라들도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처럼 첨단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나라의 도움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파헤치기 위한 여정이 단순히 산사댐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 스스로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어요.
이번 수사의 첫걸음은 이미 저의 옛 믿음들을 도전하게 했고 새로운 발견과 협력 그리고 한때 과소평가했던 이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심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수많은 의문과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산사댐에 관한 이상한 소문들은 단순 이상의 것이 되어 행동을 촉구하는 외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타디우스 호소는 그 부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디로 인도하든 말이에요. 산사댐에 관한 단서를 하루 종일 모으면서 저도 댐의 상태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사람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래서 댐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현지 전문가 한 분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산사댐 프로젝트의 수석 기술자 케말 일마즈라는 분에 대해 들었어요. 그분은 정직하고 매우 똑똑하시다고들 하셨어요. 그분을 만나면 제가 필요로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케말 씨와 댐 근처의 작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른 아침 눈 내린 거리를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셨고 제 호흡이 작은 연기처럼 흩어지는 걸 느꼈어요. 카메라와 노트북을 꽉 쥐고 있으면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구조물을 책임지는 분을 만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자 갓 구운 빵과 커피의 따뜻한 향기가 반겨주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은 케말 씨를 곧바로 발견했어요. 그의 눈은 집중되어 있었고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케말 씨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어두운 머리카락 사이에 은빛 실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단정한 재킷을 입고 계셨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셔서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인상이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제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디우스 호손이에요.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인데 산사댐에 대해 걱정스러운 소문들을 듣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케말 씨는 노트북에서 눈을 들어 저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영합니다, 타디우스 씨. 진실에 관심 있는 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댐이 오래되어서 최근에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고 잠시 동안 카페 안의 잔잔한 웅성거림이 우리 사이를 감쌌어요. 케말 씨는 노트북에서 한 문서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문서는 제가 준비한 최신 구조 보고서예요. 화면에 보이는 자세한 댐의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 선들을 보세요. 금이 생기기 시작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겨울의 추위, 낮은 기온 때문에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큰 금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점점 심각해질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화면 속 세부 사항을 보려고 몸을 숙였어요. 케말 씨의 차분하고 명료한 설명 덕분에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원래 터키 기술자들이 이 문제를 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케말 씨는 잠시 멈추시더니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기 터키엔 능력 있는 기술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이번 문제는 단순한 소규모 문제가 아니에요. 손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해본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함에 놀라며 물었어요. 다른 나라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케말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 나라가 특히 눈에 띄는데 바로 한국이에요. 그곳은 대규모 구조물, 예를 들어 댐 같은 것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첨단 기술과 방법을 갖추고 있거든요. 건설과 공학 분야의 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만약 이 댐을 안전하게 고치려면 그들의 기술을 배우거나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외부의 도움, 특히 한국 같은 나라의 도움을 무시했던 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케말 씨가 그렇게 명확하고 당당하게 설명해 주시니 최고라고 믿었던 기술자들도 때로는 작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케말 씨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국민과 삶의 방식을 지키고 싶어요. 산사댐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심장이에요.
만약 댐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 협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케말 씨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분의 헌신은 뚜렷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려는 의지는 생명을 구하려는 진심이 엿보였어요. 저는 케말 씨께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때마다 열심히 노트를 적었고 도면과 강조된 부분들을 사진으로도 기록했어요.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상황에 대해 훨씬 명확한 이해를 갖고 카페를 나왔어요. 단순히 잠재적인 재난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에 마음이 한층 다가갔어요. 케말 일마즈 씨의 통찰력 덕분에 저는 서로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한국과 같이 협력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케말 씨와의 만남 이후 저의 마음은 불안함과 결연함이 뒤섞였어요. 그래서 댐과 강을 직접 보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했어요. 그때 저는 산사댐 근처 강에서 평생을 보낸 어부 아멧 데미르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늘은 부드러운 회색빛이었고 강 위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강가를 따라 걸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재부두에서 낚시 그물을 수선하고 계신 아멧 씨를 발견했어요. 그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지만 다정한 눈빛과 햇볕 아래서 달아버린 손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고생과 지혜가 함께 묻어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저는 다정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이름은 타디우스 호손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예요. 산사댐에 관한 소문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곳 주변에서 느낀 점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멧 씨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셨어요. 그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고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호손 씨. 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모두 소문만은 아니고 자연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라고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멧 씨께서는 저를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인근 벤치로 초대해 주셨어요. 자리에 앉으니 이 쌀쌀한 날씨에 조금은 둔해 보이는 하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드는 강의 잔잔한 흐름을 볼 수 있었어요. 아멧 씨는 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 강에서 낚시를 해왔어요. 강의 모든 흐름과 잔물결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변화가 느껴졌어요. 물고기들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마치 위험을 감지한 듯이. 저는 아멧 씨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댐 근처의 수위가 평소보다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요.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런 파도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땅을 약간 떨리게 하는 깊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을 털어놓듯이 속삭이셨어요. 옛날 어부들은 이 강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해요. 댐에 문제가 생기면 강이 그렇게 잔인해질 거라고 믿고 있죠. 저는 몸서리치는 것을 느꼈어요. 아멧 씨가 말한 그 이미지들은 너무나도 또렷하고 경고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멧 씨,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들으셨나요? 라고 추가 질문을 드렸어요. 아멧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셨어요. 물고기와 물뿐만 아니라 새들조차도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날개를 낮게, 빠르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과 이웃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추위 때문이라고 치부하시더군요. 저는 아멧 씨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이 강과 운명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삶은 강에 달려 있었고 산사댐에 문제가 생기면 그의 공동체에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며 그의 말씀이 경고이자 행동의 촉구임을 느꼈어요. 그날 부두를 떠나며 저는 아멧 씨의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관찰 덕분에 상황은 더욱 현실적이고 시급하게 느껴졌어요. 이번 사안은 단순히 기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강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임을 깨달았어요.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줄이었어요.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안개 낀 거리를 걸으며
조사를 계속해 나가리라는 다짐을 했어요. 아메 씨의 경고는 이번 위기의 개인적인 면모를 일깨워 주었고 댐을 지키는 일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일이라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부터 모든 단서를 따라가며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혀내고 아메 씨와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지도록 하리라고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차가운 어둠이 도시를 감싸던 때에 저는 산사댐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주위로 옅은 안개가 감돌고 있었어요. 산사댐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저는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걸었어요. 조용한 공원을 따라 걷다가 목재 벤치 위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한 장 접힌 종이 아래에 반쯤 숨겨진 작은 USB 드라이브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여기 두고 갔을지, 또 어떤 비밀들을 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이건 퍼즐의 큰 조각이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며 USB를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호텔방에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쥐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북에 꽂자 화면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듯 USB 안에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산사댐 기밀라는 제목의 폴더가 보였어요. 제 손가락은 약간 떨렸지만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른 채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여러 문서와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파일이 특히 제 눈길을 끌었어요. 쉬운 언어로 쓰인 자세한 보고서였는데 도면과 노트가 댐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겨울의 차가움이 어떻게 댐 콘크리트에 금을 내게 했는지 그리고 그 금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서서히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에는 붉은 화살표가 찍힌 손상이 심한 특정 부위들이 마치 문제의 지도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보고서를 스크롤하며 읽다가 댐이 무너질 경우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다룬 부분이 있었어요. 그 글들을 읽으며 제 배가 뒤틀릴 정도였어요. 문서에는 댐이 붕괴되면 인근 도시들이 순식간에 침수될 것이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경제적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무거운 감정을 안겨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더 읽어가던 중 놀라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보고서에는 댐이 붕괴될 경우 터키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 눈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크게 떴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대형 구조물 수리의 강한 실적을 칭찬하며 한국 기술자들이 과거 유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언급했어요. 그들의 지원이 산사댐에서 재난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저는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의심했었지만 여기에는 그들의 전문성이 바로 필요한 증거가 있었어요. 저는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이 생명을 구하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들을 계속 읽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어요. 이 보고서는 분명히 국민의 안전과 댐의 건전성을 깊이 염려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었어요. 그 글 속에서 느껴지는 긴박함이 마치 그분이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이 재난에 대해 고민했음을 상상하게 했어요. 이 비밀 파일은 듣고 행동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어요.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호텔방의 고요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USB 드라이브가 저와 같은 진실을 밝혀내려는 사람을 위해 남겨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조사가 전환점에 왔음을 느꼈어요. 이제 산사댐이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생겼고 해결책은 국제적인 도움이, 특히 한국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보고서 사본을 제 노트북에 저장하고 제 생각들을 노트북에 적었어요. 이 정보를 세상과 공유해야 할 강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또한 이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나설 용기를 낸 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느꼈어요. 오늘 밤 이 비밀 파일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 조사를 계속해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USB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보관한 후 노트북을 끄고 어둠 속에 잠시 앉아 다음 단계를 고민했어요. 제 여정은 매번 새로운 발견과 함께 더 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 많은 관찰자가 아니라 진실의 수호자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도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비밀 파일들을 읽으면서 제 생각은 계속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때 저는 터키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었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보고서와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사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이메일 주소를 통해 한국의 소규모 전문가 팀에 연락을 했어요. 답장을 기다리면서 긴장도 많이 되었어요. 과연 외국 기자인 제가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몇 시간 후 따뜻한 답장을 받았어요. 그들은 온라인 미팅에 초대해주면서 자신들의 작업 방식과 산사, 댐과 같은 대형 구조물을 수리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주겠다고 했어요. 미팅 당일, 저는 호텔방의 조용한 구석에 앉았어요. 방은 작고 공기가 서늘했지만 저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영상통화에 접속하자 한 명씩 한국 전문가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분들은 다정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진심 어린 미소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제 마음은 한국팀에 대한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저는 터키가 이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한다면 댐을 수리하고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이번 미팅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 조사는 이제 단순히 잠재적 재난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위기시 단합과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영상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희망과 에너지로 가득 찬 기분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한국 전문가들과 같은 유능한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터키 국민들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번 마음의 변화는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진정한 힘은 함께 협력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사댐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야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단서를 모으고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을 만난 며칠 동안 한 나라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터키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진정한 동맹이 필요했어요. 저는 긴박한 마음을 안고 호텔을 나섰어요. 상쾌한 공기와 함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던 가운데 저는 댐 근처에 마련된 모임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현지 어부들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전에 만났던 카멜 씨의 단호한 표정, 그리고 첨단 기술을 자랑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신 한국 전문가들의 모습들이 모두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작은 커뮤니티 센터 내에 마련된 회의실에 도착하니 터키의 기술자들과 현지 관계자들이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중하게 제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 타디우스 호손입니다. 산사댐의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에도 불구하고 차분했어요. 그러던 중 문이 열리며 한국 전문가들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단정한 셔츠에 각자의 노트북과 자료를 들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인 박 씨께서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맞이하시며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저희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협력하면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터키 기술자들의 눈동자에는 희망이 담겨 보였어요. 한때 긴장과 걱정이 가득했던 회의실 분위기가 점차 편안하고 희망차게 변해갔어요. 전에 만났던 수석 기술자 카멜 씨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댐은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세한 보고서와 사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수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멜 씨께서 노트북으로 슬라이드를 보여주실 때 박 씨와 그 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그 후 각자 자신들이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첨단 방법들을 차례차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특별 장비로 금을 빠르게 봉합하고
첨단 센서로 댐의 안정성을 감시하며 정밀한 계산으로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듣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설명은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양측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터키의 기술자들은 댐의 역사와 구조에 관한 현지 지식을 공유했고 한국 전문가들은 최신 기술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탰어요. 마치 퍼즐의 각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모습을 보는 듯했어요. 잠시 휴식 시간에 터키 기술자 중 한 분인 알리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저희는 항상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훌륭한 계획도 친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더 큰 희망을 느꼈어요. 이후 박 씨께서 모두를 다시 모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 동맹은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분의 간결한 메시지는 강력했고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낙관적인 기분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회의는 터키와 한국 전문가들 사이의 단단한 악수와 함께 박수를 받으며 마무리되었어요. 진정한 동맹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모두가 댐을 구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현지 관계자들은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고 기술자들은 자신감에 찬 미소를 교환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밖으로 나와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댐에 대한 걱정과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러웠던 제가 터키와 한국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산사댐을 제때 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새로운 동맹이 단순한 기술적 협업을 넘어 단합과 희망의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보도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고 제 일이 생명을 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걸었어요. 제 조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협력의 힘을 직접 목격한 기분이었어요. 산사댐 위기는 단합과 힘으로 맞서고 있었고 이번 새로운 동맹은 댐을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겨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들을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